아침 10시에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론관에서 출마 선언문을 낭독해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출마 선언문을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조심스러움도 있는데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2월 25일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국민으로부터 역대 최다 득표를 얻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박근혜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인천을 구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300만 인천 시민 앞에 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시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합니다. 저희 약제 인천의 성공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오늘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 인천의 잃어버린 꿈을 되찾겠습니다. 수렁에 빠진 우리 인천을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중앙정부 탓, 전임시장 탓, 공무원 탓, 남 탓만 하며 우리 인천을 망쳐놓은 동영길 시장을 단호하게 심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인천 시민 모두 동영길 시장에게 속았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동영길 후보는 안상수 전 시장의 8년은 인천의 잃어버린 8년이었다며 부도난 기업이 경영자를 교체하듯 실패한 시장도 바꿔야 한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이 넘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저희 약제 오늘 시청 앞에서 시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영길 시장이 4년 동안 인천에 잃어버린 4년입니다. 동영길 시장이 4년 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부채 7조가 13조로 늘었습니다. 교육은 여전히 꼴찌입니다.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도심 살리기 사업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신도시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원도심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멀쩡히 추진되던 사업들을 경중과 앞뒤를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폐기하고 축소하고 중단했습니다. 시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공무원들과 충분히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약제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단식도 하고 촛불도 들고 울부짖어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영길 시장은 들으려 하지도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소통하려 하지 않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채가 많다며 인천시의 자산을 무책임하게 팔아치웠습니다. 알짜배기 인천터미널이 인천 시민의 품을 떠났고 송도의 땅이 이상한 방식으로 헐값에 팔려 나갔습니다. 공무원의 수당을 안 주고 부채 문제의 책임을 전임시장 탓으로 떠넘기는 정치쇼에만 힘을 쓰는 동안 인천은 부채 도시로 전락했고 외자유치는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도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에게 무던한 도시 시민이라는 오명을 가슴에 대못을 박은 당사자가 바로 동영길 시장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장이 되어 점령군처럼 100여 명의 측근들을 시청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최근 터진 최측근 비리는 낙하산 인사의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친구이자 정치적 동업자인 비서실장이 건설사로부터 5억을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5억, 추징금 5억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송영길 시장에게 주라는 돈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2억 6천만 원의 시민 혈세로 인천시 발전에 유리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 송영길 시장이 재선해도 되겠느냐는 등 엉뚱한 유권자 성향 조사를 했습니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송영길 시장의 대북 안보관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우리 군의 탓이라는 게 대한민국 인천시장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폐허가 된 연평도 북침 현장에서 폭격으로 그을린 소주병을 집어들고 이거 진짜 폭탄 주네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농담까지 해댔습니다. 송영길 시장은 NLL 안보 최전선 우리 인천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이 길을 잃었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꿈을 잃었습니다. 지금 인천은 시민들의 절규로 넘쳐납니다. 남탓만 하며 인천을 멈춰 세운 시장, 인천을 부도난 도시로 전국에 낙인 찍은 시장, 정치적 동업자가 5억을 수뢰해 구속된 부패 집단 시장, 시민 혈세로 자기 선거 전략을 짜는 파렴치한 시장에 대한 불교의 절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송영길 시장이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실패한 시장이 인천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을 망친 시장을 심판하고 인천을 살릴 새로운 시장을 선택할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저 이학재 인천을 확실히 구해낼 꿈과 힘이 있습니다. 먼저 인천 시민의 꿈이 저 이학재의 꿈입니다. 인천의 평범한 가장이자 아들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키웠습니다. 교육, 일자리, 복지, 의료 등 시민이 겪는 모든 문제가 바로 저 이학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민과 통하는 이학재가 시민이 원하는 미래를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인천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움직일 힘이 있습니다. 저 이학재는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의 핵심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학재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습니다. 인천이 키운 이학재, 이제 제대로 써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저 이학재는 인천에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뒤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평생 나 자신보다 조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학재는 한다면 해내는 뚝심이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30년 동안 단 한 평도 조성하지 못했던 성남 과자 시설 녹지 10만 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회에서 22년간 방치된 경인 아라뱃길을 열고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화력발전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이제 정치꾼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일꾼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자리를 제 몸값 높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인천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송영길 시장의 잃어버린 4년, 실패한 4년에서 인천과 인천 시민을 구해내기 위해 8가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 아시안게임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테스트 대회로
작년에 실내 무도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을 치렀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홍보도 경기 운영도 모두 빵점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갈등만 일으켜온 시장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올림픽, 월드컵을 치러낸 노하우를 인천에 접목시켜 인천 아시안게임을 인천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부채 문제는 제 모든 것을 바쳐 해결해 내겠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자산부채 종합관리와 사업벌 구분 회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부채 관리를 위해 재무개선단을 설치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담팀 등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겠습니다. 쇼가 아니라 실천으로 부채 문제를 꼭 해결해 내겠습니다. 셋째, 이제는 교육 꼴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단 없이 개선 없습니다.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인천 학력평가단을 구성하겠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인천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넷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겠습니다. 인천의 공간과 시민의 마음까지 갈라놓은 경인고속도로는 반드시 지하화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송도로 가는 GTX를 경인전철과 연결하여 지하화하고 주안역에서 인천역으로 향하는 GTX 노선을 추가하여 지하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화한 도로 위에 녹색 교통수단인 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재생과 신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세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기존의 역사문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선도 사업을 정하고 거점이 될 만한 선도 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여섯째, 인천을 창조경제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기존 산업과 첨단 산업을 융복합하여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를 부활시켜 문화산업과 마이스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인천 발전 및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공항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일곱째, 인천을 관문이 아닌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사람들과 물자가 서울로만 빠져나가지 않고 인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원도심을 한류문화 창조 특구로 만드는 등 인천공항과 항만의 기능이 내부 도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인천과 북한을 연결해 인천을 통일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종, 강화, 개성간 통일대교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과 항만을 북한과 연결하여 상생과 창조의 남북경제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기치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창조경제가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최적의 땅입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이 동시에 열려있는 몇 안 되는 도시이며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된 경제 자유구역이 3곳이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선도한 11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2,500만 명 수도권 시장을 등에 업고 세계 최대 중국 시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창조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관계를 복원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인천 시민은 수많은 일자리를 얻고
꿈을 실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가진 것은 열정과 용기밖에 없는 저를 37살 전국 최연소 구청장으로, 인천 최고 득표 재선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과 인천을 이끌 경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게으를 권리가 없습니다. 나태할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뛰고 또 뛸 의무만 있습니다. 저희 약제 감히 말씀 올립니다. 인천의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시민과 통하는 이 약제가, 대통령과 통하는 이 약제가 인천을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잃어버린 인천의 자신감과 시민의 자부심을 기필코 되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저 이 약제에게 지엄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 약제, 위기에 빠진 인천을 구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위대한 인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몇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문서 위조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이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애시당초 범죄의 당사자인 국정원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해당 기록을 얻기 위해 여러 통로를 통해 접촉했다고 합니다. 공문서를 발급받는데 밝히지 못할 여러 통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었음을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은 국정원의 협조를 요구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국정원은 내용은 맞는데 절차상 문제라는 등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등 여론 조성에 나섰습니다. 모든 의혹의 핵심고리인 이인철 영사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소환과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익에 해가 가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된 이 끔찍한 범죄를 두고 제대로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막대한 국익 손상임을 똑똑히 일러둡니다. 새누리당이 중국 대사관마저 종북 세력으로 낙인 찍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을 넘어 종교계까지 유린하더니 이제 드디어 무분별한 종북 공세가 나라 밖까지 퍼진 것입니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주한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 친북 성향 인사가 변호인단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사관과 민변의 커넥션 주장도 먹히지 않자 허겁지겁 꺼내든 것이 고작 종북 타령입니까?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위신이나 체면 따위는 다 내팽개치고 심지어 외교관계까지 파탄낼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인식이 끔찍합니다. 이러고도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태 의원에 이어 원내수석 부대표까지 나서서 거듭 만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것이 공식적인 당론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시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를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에게도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상입니다.